박원순 목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불친절한 회의에서 제가 빵 터진 문자였습니다. 물론 뭐 재미없어도 사랑한다는 문자도 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재미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삼산 짜장 얘기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뭐 심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마도 서울시장이 갖는 중요도 때문에 부자진들이 흥분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흥분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공개방송에 다녀와서 직접 봐서 너무 좋았는데 다만 사인할 때 너무 더워 보여서 부채를 빌려드렸더니 왜 안 돌려주십니까? 아니 그거 무료로 나눠주는 부채 그거 아닙니까? 사은품으로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오세요. 돌려드릴 테니까. 네. 추석 연휴에도 군수공장 하나요. 예. 명절 특근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다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나오긴 나옵니다. 네. 자, 안민석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 안민석 의원이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은 내가 상대방을 자유한국당의 의원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김성태 의원과. 근데 그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의원 혹은 정진석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라고 나가면서 말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간파하신 분이네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 네.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는 오늘 1,500건을 돌파했어요. 예. 보통 얘기는 이제 대선 후보급이 나와가지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찼을 때 청취자들이 이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안민석 의원과 김성태 의원 이미 일부에서 1,000개를 돌파하고 저희가 이제 문자를 잘 읽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몇 번 번호로 보내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몇천 건이 온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집 방송 후유증 혹은 후폭풍 혹은 뭐 많죠. 잔상 뭐 있습니까? 양 언니와 센 언니의 만남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준 언니라고도 불러주십시오. 제가 제일 재밌던 멘트가 그날 제가 이게 뱀 형상을 한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못 보셨겠지만 그랬더니 야 김진애 박사 뱀 목걸이 하고 나왔다. 설마 쥐 잡으러 나왔나? 그럼 그 멘션이 제가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추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박원순 시장 인터뷰를 보셨잖아요. 네, 쭉 봤습니다. 처음부터. 네. 쭉 보셨으면 소감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 일찍 오셨는데. 저는 저기 박원순 시장님 저기 이 참는 내공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바로 그저께였는데 저도 심리전단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어요. 21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하여튼 간에 영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거 입고 나니까 왜냐하면 정말 주마등처럼 그동안 있던 일이 이게 이랬구나 저랬구나. 물론 저는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찍혔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알지만 심리적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좀 싫어해 이게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를 했구나.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 이래서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지 화납니다. 솔직히는 뭐 받은 피해나 이런 것보다 하여튼 무지 화가 나요. 근데 저는 그냥 블랙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박원순은 제압 아니에요. 제압. 그러니까. 그냥 박원순 씨는 관리해라가 아니라 제압 이자는 반드시 제압하라. 물러서 저 밑으로 해라 이건데. 네. 얼마나 분노스러우시겠어요. 흥분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오늘. 흥분은 하시죠. 왜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역시 그 품격은 그러니까 김어준과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제한적인 겁니다. 흥분을 하셨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그럼 제가 막 말리고 그만 흥분하시라고 막. 제가 좀 더 흥분해 볼까요? 그럼 말리는 거죠. 그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를 확인한 순간 순식간에 이해가 되면서 네. 동시에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아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게요. 이겁니다. 나보다 내 주변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을 거고 아마 박원순 씨랑도 그런 거. 내 주변이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때 그게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자꾸 나게 만들고 저를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낼 수 있는 용기나 이런 것도. 근데 뭐 다행히 그냥 저도 뭐 워낙 찍히는 데는 익숙해서 뭐 큰 정의는 없었지만 그게 제일 주변에 오는 피해 그게 제일 나는 그렇다고 아픕니다. 치고 나는 뭐 어차피 버린 몸이라고 치고 버린 몸까지야. 그렇다고 치고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아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뭐 아름다운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공격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실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으로 직접적인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느껴요. 내가 뒤가 꽤 깨끗하긴 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건 없었거든요. 주로 전문가로서의 저의 능력을 겸하하는 쪽으로 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의. 근데 하여튼 간에 참 사악한 사람들이야. 정말 사악합니다. 정말 사악해요. 어느 정도 흥분하신지를 보여주시라고요. 기대했더니 이게 흥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 책상을 엎고 막. 그럴 수는 없고요. 저는 대신에 제가 국회의원 딱 간두는 그날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소송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의 아드님한테 제가 당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도 하여튼 그 모든 게 연장선상에 끝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뭐 자르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데 이제 당해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뭐랄까요.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서 그 심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본인이 당하셨잖아. 저는 이쪽에서 갈고서 당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김어준은 블랙리스트에 없어. 데스노트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압과 데스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블랙 정도. 블랙 정도가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한 거예요. 네. 자, 다시. 저는 잠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다 드러내지 못한 그 감정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말씀을 별로 안 하시니까. 저도 점잖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석에서는 제가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사적으로 얼마나 그 분해하는가. 그럼요. 그거를 봤거든요. 말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당한 일들이 다 이해가면서 그 굉장히 분해해요. 하여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사실 이렇게 다 점잖게.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실감을 잘 못하시니까 정치자들이.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몇분 안 남았는데. 오늘 정치 리더와 건축 중에서 오늘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그래서 북촌에 있는 윤보선 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윤보선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근데 윤보선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시는 분도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짧기도 했고. 4.19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내각제로 바뀌고 거기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딱 뭐 한 1년 반 하셨나? 그러니까 5.16 쿠데타로 그다음에 곧 하야를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하다못해 강하게 저항이라도 했던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뭔가 본인의 그 기록을 남길 만한.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그때는 아마 거의 영치 상태였을 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야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하고 붙었습니다. 15만 표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뭐 민청 사건이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앞에 나서고 그랬는데 대통령이었다가 네.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네. 그 다음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 그 시스템이 순응한 거죠. 참 하여튼간에 이건 나중에는 어준 총수다운 거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강단 있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굉장한 명문가의 자손이고 네. 어느 만큼은 또 친일에 좀 가깝기도 한 그런 네. 또 경력도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가깝기도 했고 뭐 등등에 이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 결기와 강단과 분노를 보여주는 그런 분은 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같이 대등하게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규탄하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구테타를 어떻게 인정하고 같이 저기 뭡니까 선거에 또 흥분하신다. 참. 아니 그래서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윤보선 가옥은 얘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할게요. 윤보선 가옥 집은 북촌에 있고요. 그 유명한 북촌에 안국동에서 인사동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왼쪽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백인제 가옥이라고 북촌에 있는 가옥 중에 하나가 오픈을 했는데 윤보선 가옥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보선 가옥이라는 게 그 주변에 충분히 돌담길도 하고 이게 가끔가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거, 뭐 내셔널 트러스트 이럴 때 이제 저기 할 수 있다는. 근데 제가요. 이거는 다음번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다음번에 안녕.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안녕.